오늘은 계곡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 좋은 계곡이 우리나라에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보고 싶어서 몽땅 저장을 해뒀는데 막상 지도 앱을 켜서 살펴보면 집에서 모두 먼 거예요. 그 계곡 하나만을 보고 차를 타고 가자고 하기에는 가족들한테 너무 멀어서 같이 가자고 하기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1박이라도 한다면 준비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래서 웬만하면 당일 여행을 선호하는데 차를 오래 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까운 계곡을 막 알아보다가 신랑이 등산 멤버들하고 종종 가는 계곡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계곡은 입장료가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연 그대로를 그냥 우리가 즐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계곡에서는 취사가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두부 유부초밥, 그냥 유부초밥 이런 거를 도시락을 싸들고 계곡으로 가서 도시락부터 먹고 물놀이하고 물장구 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곡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물이 너무 차갑고 시원해서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없고 그늘에 앉아 있으니까 산냄새, 풀냄새가 좋았고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벌레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씻으니까 다리에만 벌레 10방 물렸는데 이대로 괜찮겠죠? 이렇게 많이 물려본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러운데 제 다리를 보는 가족들이 놀라서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다리에 빨간 점이 많이 생겼어요. 왜 모기한테 물리면 빨간 점 생기잖아요. 벌레한테도 물려서 그 자리들에 이렇게 빨간 점이 생겼는데 괜찮아지겠죠? 근데 벌레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부터는 계곡 가는 걸 겁날 것 같긴 합니다. 저는요, 계획형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든지 항상 계획을 세웠고요. 계획 없인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의 성향이 다 그렇대요. 잘하고 싶어서 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대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계획 없이 계곡에 갔는데 계획 없이 가다 보니 벌레 물린 약도 안 챙겨, 벌레 퇴치약도 안 챙겨, 그러고 그냥 가다 보니까 놀아서 벌레한테 엄청 물리고 왔네요. 이렇게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 환경이 바뀌고 몸 상태가 제 의지로 컨트롤 안 되고 하니까 약간 요즘에 번아웃 같은 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자기계발 책도 많이 사서 읽어보고 있고, 좋은 글 영상 이런 거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건 잘해야겠다는 것보다는 해내는 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걸 믿고 그대로 살아보자는 거였습니다. 결국 내 만족감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꽃꽂이 가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하지만 왠지 잘 안 되는 것 같고 선생님 거보다 내게 안 예쁜 것 같고 옆 사람 걸 봤더니 그거보다 내가 못하는 것 같아서 막 스트레스를 받았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꽃꽂이를 와서 하나를 해서 집에 갖고 갈 수 있다는 거 이거에 만족하면서 와 오늘도 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요즘 코바늘 인기 있다고 해서 유튜브로 막 보면서 저도 해보고 있거든요. 다이소 가서 바늘도 사고 실도 사고 그래서 맨날 코바늘 연습하는데 아무리 영상을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보면 쉽다 하는데 저는 진짜 모르겠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그런데 어제 매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된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내 마음을 다독이면서 오늘은 매듭을 완벽하게 터득했으니까 내일은 다른 걸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내가 성장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해내고 있다. 이런 거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 외래를 보러 병원에 갔었는데 그냥 정말 외래라서 체열도 안 하고 그냥 갔거든요.
그런데 체열실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몸이 찌릿찌릿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체열을 할 때 주사 맞았던 게 생각났던 것 같은데 항암 치료 받으러 이렇게 병원을 여러 번 왔었는데 그때는 그 바늘들이 너무 크게 느껴졌고 전날부터 막 잠도 못 자고 설치고 병원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 어려운 항암 치료를 내가 다 끝냈다는 생각에 가슴 벅차고 제가 저에게 잘 견뎠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잘하고 있다, 해냈다 이런 거에 포커싱 하니까 제가 저를 더 아껴주게 됐어요. 잘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잘하고 못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해냈다의 관점은 해내기 전까지는 과정이고 해내는 게 끝이기 때문에 더 마음먹기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건 다르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마음을 다 잡고 힘내다가도 문득 슬퍼지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으면 그냥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도 저는 제 병을 제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내 마음에는 재발이라는 무서움이 자리 잡고 있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직도 온전히 100%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겁이 납니다. 가족들과 여행 다니고 육아도 하고 책도 보고 일하고 이러면서 바쁘게 지내려고 하는 요즘인데 어쩌면 마음이 쉬지 못하게 몸을 바쁘게 움직이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들지 않도록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얼마 전 서점에서 책을 하나 샀거든요. 책 제목은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에세이 책인데요. 책 제목이 제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더라고요. 분명 나는 잘 될 거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책을 읽고 그 에너지를 더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 잘 안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나 평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암을 만나서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리신 분들, 이제 같이 엑셀을 밟고 앞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할 때는 저는 방 안에 갇혀서 낑낑대고 힘들어만 했는데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영상 일기 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생각에 힘을 얻게 되고요. 댓글로 치료받는 상태를 말씀 주시거나 뭘 물어봐 주시거나 공감하는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면은 내 영상을 많은 사람이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한 명이라도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생각에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같이 견뎌보면 좋을 것 같고 같이 직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치를 해서 완치되었다는 기쁨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못 고치는 건 없으니까 우리 같이 이 병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고쳐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기쁜 시간을 위한 과정이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힘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